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귤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귤님의 또 저번 사연이 정말 또 충격적이었죠. 네, 이제 홀리 싸대기가 나왔던 정말 또 참신한 이야기였는데, 오늘은 또 어떤 사연으로 찾아와 주셨을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귤님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어요. 최근에 뭐 이렇게 성스러운 싸대기 이렇게 때린 적 없죠? 네. 그때 이후로는 없고, 그게 제가 예. 테레를 받고 나서는 살짝 좀 다쳐가지고, 그 이후로는 잘 안 보여요. 뭔가 좀 이렇게 많이 안 보게 되는 그런 게 있나 봐요. 세례를 받아서. 뭐야? 네. 고양이에요? 네? 애기예요? 애기요. 신생아. 너무 귀여워. 그러니까 고양이 소리랑 그 신생아 소리랑 네. 조금 네. 비슷해요. 진짜로. 네, 똑같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자녀분이시구나. 아이고, 너무 귀엽네요. 자, 그러면 귤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의 키워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키워드는 생각 안 해봤는데, 그냥 귀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귀신 본다 그러면 잘 안 믿잖아요. 거의 잘 안 믿죠. 거의, 예. 네, 그쵸. 거의 안 믿고, 뭐, 좀 미친 소리 한다? 뭐 아니면 그렇게 관심 받고 하는데, 싶어 한다. 뭐 이런 느낌으로. 관종이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번 이야기는 성당 사람들이 귀신의 존재를 좀 믿게 된 그런 이야기? 성당 네. 사람들이? 네. 어떻게 보면 좀 뭔가 믿기가 더 힘들 수도 있겠지만 도대체 어떤 일일지 네.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렛츠 고! 기리십니다. Let's get it! 보통 이제 사람들이 교회나 성당을 다닌다고 하면은 귀신을 안 믿는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 그쪽도 믿기는 믿어요. 인정하죠. 다만 귀신의 존재를. 이 존재는 인정은 하되, 이제 사람들이 그런 거를 조금 쉽게 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는 부정을 많이 시키죠. 그렇기 때문에 성당에 제가 갔을 때 그런 사연으로 왔다, 이제 좀 뭐가 이상한 게 보이고 느껴지고 그래서 찾아왔다라고 했을 때는 성당에서 처음에는 그런 거를 믿지 말아라 라는 식으로 처음에는 그렇게 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좀 예의주시하는 거는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게 진짜라면은 좀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그때는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약간 관종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반? 얘 좀 뭐가 있는 것 같긴 해 라는 사람이 조금 몇 명 있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미사가 끝나고 성가대 사람들이랑 같이 저녁을 먹고 하다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술자리까지 이어지고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날은 거의 한 새벽 4시까지 술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엄청 취해 있는 상태였죠. 그 시간까지 술을 먹고 남아있는 사람이 몇 명 없긴 했는데, 네. 다들 뭐 제정신은 아닌 상태였어요. 그런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아파트가 산을 깎아서 만든 아파트인데, 산의 형태를 거의 훼손하지 않고 지은 어마어마한 큰 대단지이기 때문에 거기가 가로등이 설비가 잘 되어 있진 않아요. 그래서 네. 되게 어둡고 길도 되게 가파르고, 거기를 새벽 4시에 한 5-6명이 쭉 같이 올라가면서 제가 좀 제일 많이 취했어가지고 저희 집 쪽을 쭉 가고 있는데, 저희 집 아파트 공동현관 바로 앞에 좀 커다란 고목이 있다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네,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 나무에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제가 느끼기로는 평범한 인간은 아니셨어요. 못해도 수호령급은 되시는 것 같아요. 뭐 터주거나 뭐 아니면 산신령이실 수도 있고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조금 뭔가 기운이 되게 맑으신, 굉장히 세신 그런 분이었어요. 그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거기에 어떤 새까만 고양이 한 마리가
되게 도도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고양이가 진짜 너무 이뻤어요. 세상에 그렇게 이쁜 고양이를 제가 처음 봤다고 느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고양이 있는데 이제 옆에 주저앉아가지고 지나가는 고양이한테 고양아 야옹해봐 야옹 진짜 이쁘다 이러면서 그 예. 앞에 주저앉아서 고양이를 제가 불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양이 어디 이러는 거예요. 그 진짜 바로 앞에 지나가는데도 사람들이 고양이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여기 바로 앞에 있잖아 저기 고양이 있잖아 봐봐 이랬는데 아니 안 보인다고 없다고 얘 취해가지고 그런다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 제가 진짜 고양이를 본 줄 알았어요. 예. 갑자기 그 고목나무 쪽에서 그 할아버지 모습이 이렇게 싹 나오시면서 손가락을 입 앞에다가 딱 갖다 대고 엄청 무서운 엄한 얼굴로 쉿 이러시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고? 예. 예. 손가락을 입술에서 쉿 하는 그 자세로 쉿 하면서 엄청 엄한 얼굴로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서 딱 사라지시는데 제가 그래서 그 순간에 깜짝 놀라서 이거 고양이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그제서야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 술에 취해서 맨정신이 아니었으니까 그냥 육성으로 그 고목나무에다 대고 죄송합니다 하고 90도 인사를 해버렸어요. 예. 그 사람들이 얘 미쳤다고 얘 취해가지고 이상한 짓 한다고 웃고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그 고양이가 그 순간 저를 쳐다보고 야옹 하더니 고목나무 안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오?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가야겠다 생각을 하는 그 찰나에 그 고양이가 야옹하는 소리가 끝남과 동시에 거기가 산에 있는 아파트다 보니까 길고양이가 정말 많아가지고 근데 온 동네에 있는 고양이가 야옹야옹 그래서 그 순간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저를 질질 끌고 저희 집에다가 던져놓고 도망가더라고요. 아니 진짜 실제 고양이가 그거는? 네. 오. 네, 그때 야옹야옹 하는 거는 실제 그 동네 고양이들이 사방에서 야옹야옹 이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순간에 막 으악 하면서 그냥 저를 질질 끌고 가서 그냥 집에다가 던져서 넣어놓고 그러고서 그 다음 주에 가니까 사람들이 얘 진짜 본다고 얜 진짜라고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신부님도 얘가 거짓말을 하는 애는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신부님이 이제 완전 마킹을 해놓고 보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오. 그런 와중에 어느 날 토요일에 성가대 연습이 있어가지고 성당에 가서 지하에서 연습을 했었어요. 근데 지하의 구조가 계단을 내려오면은 복도가 쭉 있고 계단 바로 옆에 식당이 있고 그리고 그 복도 양쪽 옆으로 동아리실 같은 그런 쬐끄만 교실 같은 그런 게 이제 따다다닥 붙어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복도 끝까지 가면은 철문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가 외부로 통하는 문이에요. 그 철문 밖으로 나가면 1층이지만 그러면서 성당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거기가 지하인 그런 구조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식당 쪽에서 연습을 마치고 나오는데 복도 끝에 어떤 아저씨 한 분이 가을 옷을 입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여름이어가지고 되게 더울 때였는데 긴팔 옷을 입고 계셔가지고 뭐하고 계시는 거지? 하고 거기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저를 본 듯 만 듯 하다가 엎드려가지고 뭔가 바닥을 더듬 하더라고요. 복도 바닥을 계속. 그래가지고 저 뭐하고 있는 거지 쳐다보는데 쓱 일어나는데 저랑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뭘 잃어버렸다고 찾아달라고? 그런 식으로 약간 희미하게 약간 그런 소리를 낸 건 아닌데 그런 의사를 전달을 했다고 해야 되나? 오. 네, 그런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신부님이 와가지고 제 등을 툭 쳐가지고 야, 너 저기 왜 쳐다보고 있어? 뭐해? 이러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아저씨가 바로 옆에 있던 방으로 쏙 들어가서 사라졌어요. 네. 거기가 어디냐면 이제 식당 바로 옆에 있는 방이었는데
거기로 그 아저씨가 들어가가지고 이제 신부님한테 저기 혹시 어느 단체가 쓰는 공간이냐 물어봤어요. 그러니 신부님이 저기 뭐 어떤 단체한테 배정해준 그런 공간은 아니다. 예. 왜 물어보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기 뭐가 있다고 했더니 저기 뭐가 있을 리가 없대요. 그러면서 저기 끝에 있는 문 가봐도 돼요 이랬더니 그 철문을 가리키면서 저 철문 밖에는 외부인데 거기는 열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특별한 그런 일이 없으면 열지 않는 곳이라고, 열 수가 없는 곳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그 철문 말고 그 철문 바로 앞에 있는 공간을 얘기를 한 거다. 신부님이 갑자기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면서 너 혹시 저기에 대해서 얘기 들은 적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저는 근데 그때 진짜 아무것도 들은 게 없었거든요. 네. 지하에 있는 그 공간이 식당 말고는 다른 데는 가본 적도 없고 그 다른 공간에 대해서는 어느 단체가 쓰는지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신부님이 얘한테 저기 얘기해준 사람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다른 사람들한테. 근데 거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몇 명 있기는 했어요. 저 말고도. 성당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신부님이 다른 사람들 다 나가고 또 잠깐 나 좀 보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지하에 신부님이랑 남아가지고 신부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는데 너 저기 장례식장인 거 정말로 몰랐어? 이러시는 거예요. 장례식장? 예? 예. 성당 중에서도 규모가 일정 이상 되는 성당들은 장례식을 해요. 성당에서. 오, 처음 알았어요. 예. 예. 좀 오래되고 큰 성당들은 장례식을 하거든요. 장례 미사도 있고. 그거를 하는 장례식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이랑 방이 연결되어 있는 곳이다. 왜 물어보냐? 그래가지고 사실 어떤 아저씨가 이러저러 한 거를 내가 봤다. 그래서 뭐를 찾아달라 그러더라. 그래서 신부님한테 얘기를 하고 이제 신부님이 그러면은 수요일에 나와라 이래가지고 수요일 날 신부님이랑 약속을 잡고 거기를 갔어요. 갔는데 그 아저씨가 그때 거의 마중을 나와 있다시피 한 것 같아요. 그 지하에서 신부님이랑 얘기를 했으니까 아마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하에서 신부님이랑 같이 거기를 좀 뒤졌어요. 뒤잡듯이 뒤졌는데 뭐가 나오지는 않았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아저씨를 따라서 들어가 봤어요. 네. 신부님이 거기 공간을 열어줘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아저씨를 따라서 들어갔는데 그 방 안에 상자가 큰 게 있더라고요. 길쭉한 상자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철로 된 상자가. 거기에서 그 아저씨를 딱 놓친 거예요. 그래갖고 대체 어디 간 거지? 하다 신부님한테 여기 한 번만 열어주세요. 이랬더니 신부님이 여긴 왜? 이래가지고 여기 한번 열어봐야 될 것 같다고 아저씨가 여기로 들어간 것 같다고 신부님이 여기를 후회할 텐데 이러면서 거기를 여는데 순간 한기가 확 끼치더라고요. 이게 뭐길래? 너무 추운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에 잃어버린 물건이 있나 해서 그 상자 안에 이제 더듬어서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신부님이 제 뒷덜미를 확 낚아채면서 너 이거 처음 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봐요. 이랬더니 근데 뭔데 이렇게 여기 춥냐고 이 상자 안에 왜 이렇게 춥냐고 그랬더니 신부님이 들어가지 마. 이거 시체 보관함이라고. 네, 거기가 이제 영안실이고 시체 보관함이고 제가 이거 왜 이렇게 추워요? 이랬더니 이상하다 추울 리가 없는데 그 전원이 내려가 있어가지고 실제로는 춥지 않은데 되게 추운 냄새가 난다고 해야 되나? 엄청 차가운 냄새가 났어요, 그냥. 제가 이제 거기가 시체 보관함이라는 얘기를 듣고 너무 놀래가지고 거기를 제 발로 기어들러 가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막 덜덜덜덜 떨리더라고요, 살이. 그래갖고 진짜 완전 얼이 빠져 있으니까 그때부터 신부님이 얘 진짜 뭘 보이긴 보이나 보다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고 성당 사무실에다가 혹시 분실물이 있었냐, 이런 아저씨 장례식을 했었냐 물어봤거든요. 왜냐면 그때는 신부님도 이 성당에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되신
신부님이 되신 지 얼마 안 되신 신부님이셨어요. 예, 예. 신부님 두 분이신데 그 중에서 작은 신부님이셨거든요. 이 신부님도 그런 장례식을 했던 거를 모르신 거예요. 어떤 아저씨의 장례식을 진행했다는 사실을 모르셨어요. 그래가지고 사무실에다가 물어봐 놓고 바로 이제 그 교구에서 뭐 영적으로 좀 유명하신 신부님이 계신다고, 그래서 그 신부님이랑 약속을 잡고 그 신부님을 찾아가서 그 신부님이랑 저는 면담을 하고 저보고 잠깐 밖에 나가 있으라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러고 나서 그 안에서 신부님 두 분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신부님이 우리 성당으로 돌아가자 하고 나오셔가지고 오는 길에 그 신부님들 목에 하얀색 네모나게 이제 뭘 달아놓잖아요. 아, 그거 로만 카라에? 칼라라고 하는데 네. 그거를 쓱 빼더니 저한테 내미시는 거예요. 너 이거 가질래? 그래갖고 제가 왠지 이거를 건드리면 안 될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거 왜요? 이거 제가 만져도 돼요? 이거 뭔가 내가 만지면 부정 탈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신부님이 진짜네? 이러면서 그걸 다시 목에다가 끼우시더라고요. 뭐야, 소름 나중에 끼쳤어. 알고 보니까 네. 그거를 일종의 테스트였다고. 그게 왜요? 저도 그게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로만 칼라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서투를 받은 가톨릭 사제들만 할 수 있는 거라고. 그게 되게 쉽게 말하면 영험한 물건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예.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른 사람들이 또 만지면 안 된대요. 그래서 영적인 직감 같은 걸 테스트 해본 걸 거라고 성당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예. 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성당에 딱 왔는데 신부님이 되게 놀란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시기를 그 장례식장에서 바로 전해 가을에 제가 얘기했던 인상착의에 그 아저씨의 장례식을 한 적이 있다. 결국에. 라고, 예, 실제로 그렇게 한 적이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주임 신부님한테 불려가서 혼났어요. 죽은 사람 얘기 같은 거 함부로 들어주면 안 된다고. 그런 걸로 혼났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무속신앙의 관점에서 죽은 사람들이 그 어떤 물건을 찾아달라 이러는 거는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들어주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한을 풀어주잖아요. 근데 천주교적인 관점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죽은 사람이 이승에 미련을 두면은 질서가 깨진다? 이런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네. 그게 찾는 것이 뭐가 되었든 간에 한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관여를 해서는 안 되는 거다. 그것도 맞는 말이네. 예. 한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관여를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한 사람도 귀신한테 그런 식으로 관여를 해서도 안 되는 거다. 그래가지고 엄청 혼나고 성당 지하를 다시 축성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주임 신부님도 제가 그렇게 본다라는 걸 그때부터 인정을 하셨어요. 그러고 예. 아주 감시의 대상이 돼가지고 세례받을 때까지. 어떤 걸 감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의 그런 부탁을 들어줄까봐? 그런 것도 있기도 한데 예. 그것보다는 귀신들의 타깃이 될까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보통 성당을 찾아왔을 때는요, 성당에서는 교육기관을 거치고 시험을 쳐가지고 세례를 주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못 견디고 사이비 같은 데로 가기도 한대요. 예. 네, 그러기도 하고 이제 세례를 받기 전에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가위를 심하게 눌린대요. 그래서 저도 정말 가위를 태어나서 그렇게 겪어본 거는 처음이었었어요. 시험에 들게 한다 이런 거죠? 네네. 네. 그래서 그 가위가 정말 너무너무 공포스럽고 아직까지도 진짜 생각하면 소름 끼칠 정도로 가위를 눌렸었는데 네. 그렇게 해서 포기하게 될까봐 감시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좀 집중 케어 같은 거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 오늘은 그렇게 막 임팩트 있고 그런 사건은 아니에요. 뭐 저번처럼 다이내믹한 사건은 아니고요. 근데 네. 그 신부님조차도 좀 영적인 그런 감이 있으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마지막에 그 로만 카란가? 네. 네, 그거를 이렇게 건네주셨던 분이 그거를 테스트해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거를 받으면 감이 없는 네. 사람이고, 이거를 받지 않으면, 아, 이거에 네. 대한 뭔가를 느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죠? 그런 식으로 테스트해보는 그런 걸 거라고 그 얘기를 다른 성당 사람들한테 들었어요. 근데 저번 네. 이야기에서는 귤님이 창문에서 야, 대기해. 이거 기도해 줄 테니까 대기해. 이렇게도 하셨잖아요. 네. 그거는 신부님한테 얘기 안 하셨죠? 더 혼나실까봐. 신부님이 그거는 상관없다 그랬어요. 제가 직접적으로 그런 식으로 행동을 나서가지고 도와주는 게 찾는 게 아마 뭐 반지나 비금속 종류였을 거예요. 아마 쬐끄맣게 반짝반짝하는 걸 찾아달라 그랬으니까 반지 목걸이 뭐 이런 종류였던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찾아주는 거는 문제가 되는데 천도를 원해가지고 찾아오는 애들은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그러더라고요. 주님 얘네들이 있어야 할 곳으로 가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라고.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허용 범위예요. 그러면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을 해주셨던 것도 있고 오늘 말씀해 주신 것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게 세례를 받기 전에는 이제 좀 악령들이 찾아와서 시험에 들게 해서 좀 포기를 하게끔 하신다. 그래서 뭐 가위에 눌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가위였던 건지 이야기가 가능하실까요? 그 전에 좀 한번 살짝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저는 수호천사의 도움을 좀 받았거든요. 수호천사? 예. 그러니까 천주교적 관점에서 사람들마다 수호천사가 붙어 다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때 수호천사를 본 적이 없었으면은 아마 가위 눌리면서 못 버텼을 것 같아요. 제가 성당에 거의 초기에 갔었을 때 하루는 성당에 미사를 갔는데 쬐끄만 애기들이라고 해야 되나? 거의 한 100일 정도 된 애기들이라고 해야 되나? 정말 성당 천장에 새하얗게 반짝반짝반짝반짝 하면서 날아다니더라고요. 애기들이? 예? 예. 이제 갓 100일 된 것 같은 애기들이 날아다니는데 애기들 깔깔깔깔하고 웅성웅성하는 그런 소리가 정말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게 안 들릴 정도로 시끄럽게 들렸는데 되게 기분 좋은 시끄러움? 네, 그런 거예요. 원래는 평소에는 성당에 가면은 그런 것들 보인다기보다는 그냥 좀 안 좋은 것도 많이 보이고 그냥 평범해요. 성당이나 밖이나 비슷비슷해요. 오히려 성당 안에서 약간 극명하게 대비돼서 보이는 게 있어가지고 좀 더 안 좋아 보일 수도 있는데 그랬었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그런 거는 하나도 안 보이고 천장에 애기들이 새하얗게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사 시작하기 전에 수녀님한테 오늘 왜 이렇게 하늘에 깐난 애기들이 이렇게 날아다니냐 너무 이쁘다 그랬더니 수녀님이 그날이 수호천사 대축일이다 라고 알려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수녀님이 깜짝 놀라면서 너 천사도 보니? 이러더라고요. 그렇지. 천사도 볼 수는 있죠. 예, 그럴 수 있지. 귀신만 보라는 법은 없으니까. 네. 근데 뭐 평소에 수호천사를 막 그렇게 보이는 건 아니고요. 그날만 보였어요. 예. 아무래도 기운이 좀 농축돼 있다 보니까 쉽게 보인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그래서 수호천사의 존재를 알게 됐는데 세례 받기 전에 가위를 눌린 거는 대략 한 달 전쯤부터 눌리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처음 가위에 눌릴 때는 자다가 뭐가 좀 숨을 못 쉬게 올라타는 느낌이 들면서 방 전체에 뭔가 검은색 연기 같은 게 꾸물꾸물 날아다니고 기어다니고 그런 게 창문이랑 방문으로 이제 막 스멀스멀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걸 이렇게 막 꼼짝도 못하고 누워서 눈만 굴리면서 쳐다보다가 덜덜덜덜 떨다가 일어났어요. 그거를 한 일주일을 잠을 못 자면서 겪고
그러고 주말에 신부님한테 가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얘기했더니 신부님이 올 게 왔다 이러시면서 그때 이제 기도문을 주모경이라고 이제 주요한 기도 3개가 있거든요. 네. 네, 일반인 분들도 아는 주기도문, 천주교에서 주님의 기도라고 하는데 그거랑 영광송, 성모송 해서 이렇게 3개 한 세트로 해서 그거를 계속 외우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반드시 성우경을 시작하고 반드시 성우경을 긋고 마무리를 해라. 그래서 안 통하면은 똑같이 반복을 해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바로 일요일 밤부터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거를 하고 그 형체들이 한 번에 사라졌는데 이게 날짜가 가면 갈수록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가면 갈수록 그 한 번으로는 안 끝나게 되는 거예요. 점점. 그러다가 점점 막 2번, 3번 해야지 끝나고 나중 되니까 얘네들이 형체가 점점 뚜렷해지면서 아예 통하지 않게 되는 한 금요일쯤부터는 아예 통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예. 네, 그래가지고 또 주말에 가서 신부님한테 얘기를 했죠. 신부님 이게 이제 안 통합니다. 이랬더니 신부님이 사도신경을 포함해서 외우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네, 그 사도신경이랑 같이 포함해서 또 시작을 하니까 그것도 처음에는 한 2-3번이면 끝나던 게 금요일 가서는 아예 통하지가 않고 심지어 나중에는 이게 점점 뭔가 사람의 형태도 아닌 것이 오히려 악마의 형태에 가깝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엄마, 예. 사람 모습은 사람 모습인데 되게 기이하게 뒤틀린 사람의 형태? 그런 것들이 여러 개가 머리맡에서 뭔가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하고 있으면은. 근데 그게 되게 음산하게 중얼중얼 해가지고 너무 무섭고 소름 끼치고 이게 아예 안 통해버리니까 나를 꼴딱 샜어요. 토요일쯤 되니까. 그러고서 신부님한테 신부님 이제 이것도 안 통해요 하니까 신부님이 그때 부마경이라는 거를 알려주시더라고요. 부마경? 네, 그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말 그대로 부마경이에요. 그런 기도예요. 그 부마경을 정말 진짜 죽기 살기로 외웠어요, 그때. 그래서 부마경을 외우고 자는데 그때는 한 수요일, 목요일쯤 되니까 부마경을 따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네가 이거를 따라하기 시작하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그 중얼거리던 게 또렷하게 들리기 시작하면서 얘네가 따라하는 게 더 무서워가지고 기도가 주모경, 사도신경, 부마경 이렇게 세트로 묶어가지고 하게 됐는데 네. 이제 얘네가 무슨 짓을 하게 됐냐면은 금요일부터는 얘네가 이거를 따라하더니 그날 밤에 우리가 신기한 거 하나 더 알려줄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또 무슨 패턴이지? 좀 알고 싶지 않은데 나 무서운데 그러고 있으니까 들어봐 재밌을 거야. 이거 너 아무리 해도 우리가 계속 따라할 수 있는데 너 그거 들어봤어? 다시 시작해봐. 너 기도 다시 한번 해봐봐. 우리가 재밌는 거 알려줄 테니까. 근데 저는 진짜 그걸 다 걔네들이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진짜 그걸 무시하고 하려고 기도를 딱 시작을 했는데 얘네가 뭔가 이상한 알 수 없는 말들 막 뭔가 축축 늘어지는 언어가 아닌 듯한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예. 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이러면서 기도를 딱 마쳤는데 마치는 순간 든 생각이 방금 그거 내 목소리였다. 그게 뭐냐면 흔히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뭔가 기도를 할 때 뭐 악마들이 그 기도를 지우려고 거꾸로 읊는다고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역시나. 네, 그러니까 걔네가 그거를 따라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걔네가 따라한 게 아니라 제 목소리가 거꾸로 재생된. 그러니까 제가 방금 한 기도가 그대로 거꾸로 재생된 거예요. 본인의 목소리로? 네, 제 목소리로. 그거다라는 느낌이 갑자기 그냥 확 꽂히더라고요. 예. 그 느낌이. 그러고 나서 진짜 그때부터 굳어가지고 기도고 뭐고 뭐 진짜 머릿속에서 확 다 증발이 돼버린 거예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기도문이 뭐였는지도. 그러면서 걔네들이 이거 이렇게 해서 지우는 거라고 알고 있지. 근데 그런 거 아니다. 이거 지우는 거 아니다. 너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계속 저보고 또 해봐. 재밌다.
그러고 있는데 제가 너무 굳어갖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걔네가 갑자기 안 해? 그럼 우리가 해줄까? 너 이거 좋아했잖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에서 제 목소리를 똑같이 내면서 밤새 제 머리 앞에서 그 기도문을 읽고 있는 거예요. 소름 끼친다. 와. 네, 그래갖고 진짜 멘탈이 탈탈 털려갖고 그날은 이제 토요일 미사를 갔어요. 예. 그래서 신부님한테 신부님 저 죽을 것 같다고 내가 일요일까지 못 기다린다고 그래서 신부님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이거를 버티라고 차라리 토요일에 밤을 새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 순서대로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일요일까지 결국에 나를 꼴딱 세고 기다려서 그 다음 기도를 받아가지고 와서 했는데 이제 그거는 막 화요일부터 안 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때마침 그때 제가 그 홀리 싸대기를 날렸던 그 친구가 네, 니케아 신경이라는 거를 들고 와서 알려주더라고요. 예? 그 니케아 신경도 기도문 중에 하나인데 그걸 들고 와서 이거 한번 해봐 이러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니케아 신경을 외워가지고 그 주에는 니케아 신경이라는 거를 이제 그 기도문 중간에 껴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이거는 정말 일주일을 잘 버텼어요. 그래서 갔는데 이제 이것도 신부님한테 엄청 혼났어요. 걔 불러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엄청 혼나면서 신부님이 뭐라 그랬었냐면 이게 사람들이 진통제 같은 거에 막 내성이 생기고 항생제 같은 거에 내성이 생기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먹지 말라 그러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하진 않잖아요. 환자들도. 단계 올라가는 건데 안 그러면 나중에는 쓸 수 있는 약이 없어지니까 기도문도 똑같은 거라 그러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벌써 알려주면은 제가 그때 크리스마스 때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 바로 전주에 얘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리라고 그러냐. 성탄 세례 때까지 얘 버텨야 되는데 그걸 벌써 알려주면 못 버틴다. 네. 진짜 그래갖고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고 네가 걔한테. 홀리 싸대기 하면 더 맞아야겠네. 예. 그래갖고 신부님한테 혼나고 신부님이 너 가르쳐준 기도문 왜 딴 거 하지 말라니까 왜 그거를 해가지고 지금 이러냐고 큰일 났다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걸로 그 다음 주를 한 번 더 버텨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역시나 이게 더 심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온갖 거를 다 경험했어요. 걔네가 그때부터는 막 기도문을 따라하는 거는 기본이고 그 방 안에 선물 같은 거를 좀 갖다 놨는데 그것들도 막 그냥 건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십자가 같은 것도 못 건드릴 줄 알았는데 그것도 건드려. 성수 같은 거를 침대 주변에 이렇게 뿌려놓으면은 거기를 걔네들이 직접 넘어오고 그런 거는 잘 못했거든요. 근데 성수를 뿌려놓고 자도 거기를 그냥 막 넘어오더라고요. 침대 위에까지 막 다. 그러니까 정말 정신이 나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신부님이 저한테 이거를 라틴어를 가르치면 얘가 할 수 있을까?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라틴어 기도문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거를 단기간에 외울 수가 없으니까 이제 한국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부님이 일단 가르쳐주는데 이걸 외울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다가 갑자기 저보고 너 대형방송 라틴어로 할 줄 알잖아 이러시는 거예요. 예? 네, 그래갖고 나 라틴어 뭔지 모른다. 그래서 그게 뭐예요? 저 할 줄 몰라요. 그랬더니 그때 저희가 성탄 미사를 준비를 하면서 엄청 큰 성당이라서 크리스마스 때랑 부활절에는 그 미사곡을 라틴어로 불렀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성가대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대영광송이라는 곡이 그게 말 그대로 그냥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거든요. 네네. 그거를 라틴어로 너 할 줄 알지 않냐고. 그래갖고 그쵸 이랬더니 그거라고 그 노래 부르면 되는 거라고. 그게 라틴어다. 예. 너 그게 라틴어야? 너 그 무슨 언어인지도 모르고 불렀어? 그랬더니 그냥 악보 나눠주고 부르라 그러니까 부른 그치, 건데. 그게 어디 언어인지는 모를 수 있죠. 예, 라틴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라틴 미사곡 배웠던 거를 정말 밤새 열심히 불렀어요. 걔네가 라틴어는 못 따라 하더라고요.
라틴어도 뭐 따라하는 애들도 있다고는 하는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안 겪어봤어요. 그다음에 또 라틴 미사곡을 그냥 진짜 밤새 불렀어요. 그러고 그때 준비했던 노래 중에서 거의 이제 세례받을 때 되니까 라틴 미사곡도 거의 약발이 떨어졌다고 해야 되나? 한 2, 3일 전에는? 근데 그때 또 정말 운이 좋게도 그 전에 11월 달에 발표회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공연 같은 거를 했거든요, 성가대에서. 네네. 그때도 어떤 언어인지도 모르고 그냥 불렀는데 라틴어로 된 그냥 일반 성가를 불렀었거든요. 네네. 그것도 라틴어인지 저 모르고 그냥 악보 주는 대로 따라 불렀던 거예요. 마지막 2, 3일은 신부님이 그거를 불러라 하더라고요. 그 가사가 약간 그런 거에 특화되어 있다고. 그래서 그거를 진짜 그때 가사를 다 외우고 가사 뜻까지 다 외워서 마지막 이틀 부르고 그러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는 진짜 신기하게 제가 세례 받은 지 몇 년 됐는데 그 몇 년 동안 한 번도 가위를 눌린 적이 없어요. 오, 결국 겨우 이겨냈다, 진짜로. 이거 저는 그냥 한두 번 이런 줄 알았더만 이거 거의 이거 힘들게 겪어내셨네요. 이겨내셨네요. 네. 근데 그 가위 눌리는 게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아니, 그럼 잠깐만. 이거는 저는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든 건데요. 네. 성당 다니시는 분들이 엄청 많을 텐데 대부분 세례를 받으실 거예요. 근데 네. 이런 일을 겪는 사람이 있고 안 겪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귤림이라서 이렇게 겪으신 거 아니에요? 네, 신부님도 그 얘기는 그쵸? 하더라고요. 네. 저처럼 이런 영적인 증상을 호소해서 그런 이유로 성당에 오게 된 사람들은 세례를 받기 전에 가위를 다 눌린다고. 그리고 신부님들도 이런 영감이 강하신 분들은 서품 받기 전에 정말 가위를 심하게 눌리신대요. 딱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지만 이렇게까지 겪는 거지. 안 그러면 성당에서 세례 받겠습니까? 이게 무서워가지고. 네, 그렇죠. 일반인들은 이런 거 안 겪고 그냥 그죠. 네, 편안하게 받으시면 되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뭐 몇몇 특수한 그치. 경우들에 한해서만. 네. 그러니까 내가 뭐 귀신을 계속 봐왔다던가 귀신을 느꼈다던가 이런 이제 분들이나 요 정도 느낄까 말까 정도이겠죠. 그죠? 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귀정님들도 뭐 세례 받으실 분들이 있으면 편하게 받으세요. 또 귤님께서 오늘 준비되지 않은 이야기까지 제가 또 질문을 드려가지고 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무튼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다른 겪은 이야기 있으시면 언제든지 또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귤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에이멘.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또 귤님께서 성당 쪽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잘 풀어주신 것 같아요. 네, 정말 더 잘 풀어주신 것 같고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귀신이나 악마 쪽까지는 우리 귀정님들이나 공포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조금 믿는 편이에요. 근데 천사를 봤다고 하는 거는 대부분 잘 안 믿으려고 하시더라고요. 희한하게. 악마가 있으면 천사도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또 흥미로웠던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짱아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실 거예요. 짱아맘님께서는 어릴 적부터 귀신을 계속 봐오셨고 저번 이야기와 이어서 또 다른 에피소드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때 당시 이야기를 오늘 또 들려주실 거예요. 바로 한번 같이 확인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짱아맘님. 네, 안녕하세요. 자, 네. 오늘 짱아맘님 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또 다른 에피소드가 있으실 텐데 한마디로 네네. 표현을 한번 해주시자면 어떤 에피소드가 될까요? 한마디로 다른 분들은 각종 살기 좋은 생활 인프라를 보고 집을 구하잖아요. 그럼 저는 귀신이 없느냐, 아니면 귀신이 피해를 주지 않느냐, 그 조건을 보고 집을 구했거든요. 그 사연을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귀신 보시는 분들은 오히려 주변 인프라나 이런 호재 이런 곳을 가는 게 아니라 그곳에 어떤 귀신이 있고 피해를 주느냐 이걸 본다는 거죠. 저는 조금 유난히 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어느 집이나 다 귀신은 있지 않나요? 웬만하면 있죠. 그쵸? 네, 있는데 가만히 서 있는 귀신이 있는 반면에
저한테 해코지를 하려고 하는 귀신이 있더라고요. 해코지하는 귀신이 있으면 같이 살기가 좀 그렇잖아요. 아, 그러면 안 되지. 옵션으로 귀신이 딸려 네. 있으면 안 되죠. 예, 그렇죠. 자, 그렇죠. 그러면 그때 당시 내가 집을 구하는 방법이네요. 네, 바로 한번 네, 출발을 맞습니다. 하도록 할게요. 렛츠 고! 기르십니다. 렛츠 기릿! 저는 울산에서 살고 있다고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대학생이 되면서 다른 지역으로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을 좀 설득을 해서 울산이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대학교를 입학하게 됐어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보면 부모님하고 떨어지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자취 아니면 기숙생활을 좀 기대했어요. 네. 왜냐면 어린 마음이기도 하고 부모님을 떠나면 조금 더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엄청 즐거워하고 있었는데 부모님께서 자취는 절대 안 된대요. 여자 혼자 나간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심지어 20살이고 네. 또 너가 20살 때 저는 진짜 탈없이 살아서 탈없이 살았다고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음주 가문도 20살 때 배웠거든요. 딱 그 시기에. 네. 딱 정확한 시기에 배울 정도로 부모님 말을 되게 잘 듣던 아이라서 괜히 20살이면 음주 가문을 즐기라고 할 텐데 부모가 없으면 어떻게 너가 스스로를 케어하려고 하냐. 예. 또 이것도 있고 자취방을 구하려면 보증금도 내야 되고 월세도 내야 되니까 부모님에게는 그게 조금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전 1년 동안 다른 지역에서 통학을 하게 됐어요. 통학을 하게 돼서 통학이 좋은 점은 뭐 무료? 학교에서 주최하는 거였거든요. 무료였는데 단점은 하루에 4번밖에 운영을 안 해요. 오전에 2번, 저녁에 2번. 저는 이걸 놓치면 다른 버스를 타야 되는 거예요. 예. 돈을 내고 고속버스를. 저는 아침에는 뭐 부모님이 깨워주시니까 상관이 없는데 저녁에 집으로 돌아갈 때가 약간 무서웠어요. 예. 왜냐면 고속버스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니까 울산에서는 못 봤던 귀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 예. 그래서 좀 두렵기도 하고 처음 봤으니까 익숙해져야 되니까 나름대로 공포심이 컸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일단, 어떤 네. 귀신들이었을까요? 제가 제일 기억나는 귀신이 딱 3가지가 있었는데요. 늦은 밤에 약간 20살이니까 좀 최대한 늦게 들어가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해가 저물기 시작했을 때 버스를 탔어요. 근데 고속버스를 지나가니까 정말 어두운 밤이 되어 있더라고요. 왜냐면 지역까지 넘어갈 때는 거의 산이잖아요. 네. 산이니까 조금 더 빨리 어두워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어두운 밤길에서 제가 어느 위치를 제일 좋아하냐면요. 답답한 걸 싫어해서 그 운전자분 옆에 근처에 앉았거든요. 그게 네. 제일 앞줄. 앞줄에서 오른쪽 줄에 앉으면 통유리로 앞면이 전체가 다 보여요. 그래서 제가 좀 덜 답답해서 거기를 제일 좋아하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누가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뛰어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지? 내가 잘못 들었나? 눈살을 찌푸리면서 보고 있었는데 그냥 어두우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눈을 조그맣게 뜨고 도대체 누가 뛰는 거야? 이러고 보고 있었는데 머리를 산발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머리 며칠 안 감으면 떡 튀는 그런 느낌 있죠? 예. 그러고 누가 다다다다 뛰어오는 거예요. 버스를 향해서. 그래서 저는 순간 너무 무서워서 부딪힐까 봐 겁이 나니까 움찔거렸어요. 움찔거리면서 눈을 감았다가 떴는데 옆에 아줌마는 저를 되게 이상하게 바라봤어요. 갑자기 걔가 움찔거리니까. 근데 사고는 안 나 있고 뛰어오는 그 소년인지 소녀인지 모르겠지만 그 귀신도 보이지 않아요. 내가 잘못 봤나? 내가 잠이 오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에서 또 타타타타타타 이제 버스를 따라오는 소리가 들려요. 뭐야? 이러고 창문 쪽을 바라봤는데 아까 봤던 산발 귀신이 보통 버스 높이가 되게 높잖아요. 다리가 엄청 길었어요. 약간 나무젓가락 같이 얇은 다리인데 검은색 다리였어요. 그 긴 다리를 팍팍팍팍 품고 있었죠.
근데 어느 순간만 되면 그 귀신 따라오진 않더라고요. 예. 그런데 꼭 그 구간만 가면 그 귀신이 따라와요. 다다다다 소리를 내면서. 그런데 그게 되게 기분이 나빠요. 기분 나쁜 소름이 돋는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제가 지금 30대 초반이거든요. 그 귀신을 5년간 봤던 것 같아요. 딱 그 와. 구간에서. 예. 네, 그런데 요새는 또 그 귀신이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기분 나빴는데 볼 때마다 저를 봤네? 아니면은 왜 못 본 척해? 이가 두 가지 말만 계속 반복을 했었어요. 예. 네, 그 다음에 다른 귀신은 정확한 구간을 알려드리면 좀 그런데 제 머리보다는 약간 머리가 살짝 있었던 것 같아요. 살짝 솜털처럼. 네, 살짝 있는데 예. 근데 여자 목소리를 냈었어요. 여자 목소리를 냈고 손톱이 엄청 길었어요. 정말 길었어요. 어디까지였냐면 대략 짐작은 못하겠는데 5, 6cm는 됐던 것 같아요. 되게 긴 손톱을 가지고 바닥을 질질 끌면서 와요. 그런데 이게 다리가 없어요. 없어서 그 손톱으로 도로를 벅벅 긁으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속도가 약간 늦다 보니까 고속버스를 따라오진 못하더라고요. 저는 저 멀리서부터 보이니까 벅벅 긁는 소리가 또 들려요. 근데 이 긁는 소리가 분명히 도로를 긁고 있었는데 약간 흙 파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자꾸 흙을 파는 것 같은 신용을 하길래 솔직히 마음 같아서 내려서 무슨 일 있니? 라고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너무 애절하게 파고 있더라고요. 저한테 뭐 피해를 준 건 아니었는데 흙을 파면서 뭐야? 라는 소리를 반복했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게 정확하게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다시 귀신을 볼 수 있으면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되게 애절한 귀신이어서 기억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귀신은 되게 조그만 아이였어요. 조그만 아기였는데 5살, 6살쯤 됐나? 그쯤 돼서 약간 양갈래 머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양갈래 머리인데 조금 긴 양갈래 머리카락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단발머리는 아니고 살짝 중단발 정도가 되는 아이였는데 항상 버스를 탈 때 아주머니 옷자락을 잡고 타더라고요. 네, 전 처음에는 인간인 줄 알았어요. 너무 또렷하게 그려져서요. 그래서 인간인가? 귀신인가? 헷갈리는 게 왜 헷갈렸냐면요. 그 귀신이 저한테 말을 걸어올 때가 몇 번씩 있었거든요. 언니, 이 버스 타? 이런 말을 저한테 했었어요. 예. 그래서 응, 이렇게 대화를 한두 번 했었는데 보통 귀신이 대화를 하면 주변 소리가 진짜 조용해지고 저한테만 들리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들리길래 귀신인가 사람이야 속으로 되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올 때마다 아주머니가 바뀌는 거죠. 아, 엄마는 아니고 귀신이었구나. 근데 무슨 원한이 있어서 이 버스를 같이 타는지는 모르겠는데 항상 탈 때는 같이 타고 있다가 내리는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버스 안에 그대로 있는지도 너무 궁금해서 어느 날은 제일 앞부분에 있다가 제일 뒷좌석까지 가서 그 아이를 기다렸거든요. 근데 버스를 타서 앉았어요. 그 아이가, 그 귀신이. 앉을 때는 보통 귀신이니까 보일 줄 알았는데 조그만한 아이다 보니까 뒷좌석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 그렇게만 하고 많이 못 봤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귀신들이 고속도로에 되게 많았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거의 밤을 새야 할 정도로 저는 너무 많이 봤는데 특별하게 저한테 얽혀있는 게 없어서요. 네. 네, 뭐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아무튼 제가 귀신들을 너무 많이 보니까 1년 만에 제가 피폐해진 거예요. 이게 음주 가문을 즐겨서라기보다는 귀신을 너무 많이 보니까 제 스스로 조금 마음이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너 안 되겠다, 이대로 있다가는 너 몸 다 상하겠다, 그냥 자취방 구해줄게 이렇게 하셨는데 혼자서 하면 조금 불안하니까 같은 학과 친구랑 같이 살아라고 하셨어요. 다행히 마음 맞는 친구가 있어서. 그런데 학교 근처로 가고 싶진 않은 거예요. 또 이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약간 관광지에서 살고 싶은 로망이 있었어요. 바다 근처에서 사는 로망. 네. 그래서 바다 근처에서 살게 됐어요. 근데 그 집을 구하러 다닐 때 사실 저는 집을 안 구하러 다녔어요. 왜냐면 제가 가면 귀신을 제가 너무 많이 보니까 일일이 따질 것 같은 거예요. 여기는 이 귀신이 있어서 안 돼. 여기는 저 귀신이 있어서 안 돼. 이런 식으로. 친구가 같이 사니까 귀신이야 뭐 괜찮겠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친구가 다 구할 수 있게끔 기회를 줬고 집을 다 구해서 계약을 마쳤는데 분명히 계약하기 전까지는 귀신이 한 명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투룸이었는데 안방에서 남자 귀신이 누워있는 거예요. 오? 예. 앞머리가 길어서 눈을 가렸어요. 가리고 가만히 있어요. 그냥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아요. 되게 평범한 옷을 입었는데 죽을 때 물에 빠져서 죽었나 봐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옷에 다 이제 물이 흠뻑 젖어 있어요. 물기가 되게 많은 상태였고 기분 나쁜데 괜찮으려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친구는 일단 보이지 않으니까 친구한테 뭐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단 계약도 했으니까 살아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했더니 자기가 술 마시고 외박을 하고 왔었거든요. 그 친구가. 예. 근데 그 사이에 내가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안 돼, 예. 전 당시에 남자친구가 없었어요. 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없었고 그리고 저는 어떻게 예의가 없게 친구랑 같이 사는 집에 친구를 데려오겠어요. 남자친구를. 그쵸, 예. 난 데리고 온 적 없다. 왜 그러냐. 어떻게 생겼는데 뭘 봤는데 도대체. 저는 짐작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물어봤죠. 그랬더니 제가 침대가 아니라 옆에 소파에 누워서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침대 위에 오는 남자애가 누워있어서 제 이름을 불렀대요. 짱아마마 짱아마마 계속 불렀대요. 그래서 당연히 제 남자친구를 생각을 했대요. 예. 그래서 애가 죄송해요 제가 눈치 없이 자고 있었어요 죄송해요 이러고 도망쳐서 나왔대요. 저랑 같이 침대에 누워있는 줄 알았대요. 그 목소리만 듣고 나서 좀 너무 황당하잖아요. 좀 황당하기도 한데 제일 기분 나빴던 건 그 귀신이 제 이름을 불렀다는 게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네, 예. 너가 뭔데 왜 내 이름을 부르는 거야 하고. 사람 남친이 불러야지, 그죠? 그렇죠. 네. 같이 동거하는 친구가 없을 때 물어봤어요. 그 귀신한테. 너 내 이름 어떻게 알았어? 그래서 가만히 있어요. 너 내 이름 부르면 기분 나빠. 하지 마. 또 가만히 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귀신한테 제가 뭘 또 말하겠어요. 네. 기분이 너무 나빠서 약간 소리를 질렀죠. 내 이름 다시는 말하지 마. 소리를 지르고 귀신한테 되게 쓸데없는 이야기를 했죠. 이게 네? 영환분들의 현실이야, 그죠? 현실이죠. 예. 그렇죠. 너무 기분 나쁘죠. 그런데 그때부터 그 귀신이 기분 나빴나 봐요. 저한테 이야기하면 괜찮을 텐데 자꾸 친구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타겟이. 네, 그 친구가 저보고 저번에 너가 얘기했던 그 귀신이 자꾸 내 꿈에 나온다고 어떻게 할 수 없겠냐고. 그렇다고 제가 그 친구 꿈에 들어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전바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내가 귀신한테 좀 소리친 게 있는데 내가 미안하다고 하면 사과를 해볼게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도 한 3, 4개월 동안 분이 풀리지 않았나 봐요. 저는 미안하다고 말을 했는데 근데 결국에는 제 룸메이트는 저랑 살면 계속 귀신을 볼 것 같다고 다시는 같이 살지 말자고 하더라고요. 어이구, 예. 그래서 그 친구랑 1년 만에 끝났어요. 딱 끝나는 시점에 제 동생도 저랑 같은 지역의 대학교에 합격을 한 거예요. 이때가 제일 최고조에 달았던 것 같은데요. 제 동생 학교와 저의 학교는 정말 극과 극이었어요. 지역 내에서. 분명히 같은 지역인데 2시간이 걸렸어요. 차를 타면. 너무 오래 걸리는 도로여서 부모님이 그렇다고 집을 따로 구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집을 구해주겠다. 그 가운데 집에서 너가 집을 한번 알아봐라. 동생은
그림 그리는 쪽이어서 바빴어요. 예. 그래서 제가 집을 보게 됐는데 이때부터 좀 한숨이 나올 정도로 모든 집이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그 지역만 유난히 그랬던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중개사분의 이야기를 듣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 푸른색 뭉게구름, 되게 옅은 뭉게구름인데 눈만 탁 나와서 째려보고 있다거나 아니면 정말 처녀 귀신 같이 형상을 띠고 있는데 머리가 되게 길었거든요. 예. 근데 뭐 소복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냥 약간 푸른색 빛이 옷이었는데 나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되게 좀 뚜렷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귀신이 부엌에 서 있다거나 아니면 창문 밖을 봤는데 수많은 손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집도 있었고요. 예. 너무 헛구역질이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동안 부모님이랑 살면서는 귀신을 보더라도 뭔가 보호자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괜찮았는데 이젠 제가 보호자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인지 그런 귀신들만 봐도 다 짜증이 나는 거죠. 예. 그래서 최대한 지하철인 곳과 멀리 떨어져서 그래도 이쪽은 교통편이 불편할 텐데 라고 생각은 했지만 귀신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귀신이 없어요. 근데 그 오피스텔 복도에는 귀신이 있었지만 조그마한 아기 귀신 한두 명 정도? 집에는 별로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 여기 할게요. 결정을 했어요. 그 부모님은 너 대중교통 타기도 어려운데 왜 굳이 이 집이냐 하고 뭐라고 하셨지만 어때 귀신이 없는 걸. 귀신하고 같이 사는 것도 싫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산 곳도 있었는데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거 딱 하나만 알려드리자면 예. 일단 동생이 대학교를 다니면서 음주 가문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일주일에 7번을 마실 정도로. 예. 집에 거의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엔 살아야겠고 그래서 일단 나랑 같이 지내자. 근데 대신에 너가 취할 것 같으면 다른 친구 집에 자고 와. 이렇게 주의를 준 다음에 또 새로운 집을 구하기 시작했는데 그날따라 제 동생이 함께 가자고 하더라고요. 집 구할 때. 예. 자기도 집 구하면 같이 있어보고 싶다고. 그 중에 딱 하나가 복층 건물이었어요. 근데 여기는 오피스텔 복층은 아니었고요. 되게 옛날 집인데 복층이 보통 허리를 구부려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허리를 다 펴고 있어도 될 정도로 되게 공간이 넓었어요. 약간 다락방을 합쳐놓은 것 같은 그런 기분? 예. 되게 옛날 집이긴 했는데 그래도 나무로 되어 있었고요. 복층이다 넓을 거니까 한번 복층도 구경해봐라 하고 이제 중개사분이 얘기를 해주셔서 복층으로 계단을 타고 올라갔는데 거기서 목에 줄을 매고 여자분이 계신 거예요. 그 공중에 매달려 있어서 머리카락은 얼굴 전체를 다 가려서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너무 섬뜩하잖아요. 여기서 누가 그렇게 안 좋은 선택을 하셨나 보다. 예. 그래서 저는 여기 살기 싫은 거예요. 딴 데 가자. 동생은 거기가 너무너무 마음에 든대요. 자기는 거기 아니면 다른 곳은 싫대요. 왜냐면 자기의 방을 갖고 싶은데 원룸이나 투룸을 하면 일단 저랑 같이 공간에서 자야 돼요. 그런데 그 복층을 하면 그 복층 위에는 자기가 쓰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인테리어도 해보고 싶고 저한테 막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렇다고 제가 거기 안 좋은 선택을 한 귀신이 있다 라고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설명한다고 해서 믿어줄 아이도 아니었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 한 3일 정도 거기를 그대로 따라가 보자. 3일만. 너 나에게 3일만 시간을 줘. 이래서 중개사님분에게 비밀번호를 받아서 3일 내내 갔어요. 거기를. 오전, 밤, 오전, 밤. 하루에 2번이나 갔어요. 왜 갔냐면 그 귀신이 움직이는지를 보고 싶었어요. 움직이는지 아니면 말을 걸어오는 건지 나에게 민폐를 끼칠 수 있는 건지 되게 중요하잖아요. 게다가 동생이 살 곳인데 그러니까. 네, 그래서 봤는데 정말 위독은 안 해요. 정말 까딱도 하지 않아요. 무서운데도 또 제가 문 앞에 일부러 앉아 있어 봤어요.
복층 계단 앞에서요. 그런데 피 흐르는 거 아시죠? 피가 얼굴 전체에서 흐르는 것 같았어요, 느낌상. 얼굴은 안 보였기 때문에, 머리카락 때문에. 줄줄 흐르는데, 옷이 흰색 원피스? 근데 약간 레이스가 달려 있었어요. 거기 피를 툭툭툭툭 떨어지는데, 피 냄새도 안 나고, 이상했어요. 역겨운 냄새도 안 나고, 정말 귀신의 형태만 보이더라고요. 나한테 말을 걸지도 않고, 제가 일부러 말을 걸어봤죠. 너 뭐야? 나갈 생각 없어? 이렇게. 근데 또 대답을 안 해요. 예. 3일이나 가봤는데 귀신이 그대로니까 동생한테 그래 너 결정대로 여기 살자 이렇게 한 거예요. 저는 그쪽 귀신하고 같이 있기 싫어서 저는 1층에서 지내도록 하고 동생 물건은 전부 복층 위로 올렸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동생이 어느 순간부터 가위에 눌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올 게 왔구나. 예. 네. 밤새도록 소리를 지른다거나 목에 꽉 조인 듯한 그런 빨간 자국이 나오기도 하고요. 이대로는 안 될 것 같다. 그렇다고 귀신이 움직인 건 아니었어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일단은 동생한테 너 친구 집에 가서 당분간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동생도 차라리 그게 더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거의 한 달 넘게 집에 안 들어왔던 것 같아요. 저는 혼자서 겨우 살았죠, 거기서. 마음이 쓰니까 복층 위로 계속 올라가서 한 번 보고 또 한 번 보고 그런데 또 괜찮아요. 반응이 없네. 왜 그럴까? 이러고 있던 딱 그 다음 날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목에 달려있던 끈이 없고 공중에 떠있던 발이 아래로 내려가 있었어요. 오, 예. 쟤 움직인다. 뭐지? 그때부터 소름이 끼치기 시작하더라고요. 등에서부터 소름이 쫙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런데 또 그 다음 날이 되었을 때는 또 그대로고 제 생각인데 이틀에서 3일 기준으로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 귀신이 언제는 앉아있고 언제는 복층 계단 옆에 또 서 있더라고요. 너무 놀랬던 게 저 멀리 있을 걸 생각을 하고 복층에 아무 생각 없이 올라갔는데 복층이 눈 위로 올리자마자 귀신 다리가 보이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질렀거든요. 아, 얘 움직인다. 내려오려나 보다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저도 최대한 늦게 집에 들어갔어요. 최대한. 예. 저도 너무 무서워서요. 그런데 한 일주일 뒤에 계단 중간 부분에 서 있더라고요. 와, 이게 왜 이러지?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그때는 친구 집 가서 잤어요. 애들은 가위 눌릴 것 같다고. 다음날 가봤더니 다음날 친구한테 말은 못하겠고 한 이틀 정도만 나 좀 재워주라. 대신 전공 서적이 다 집에 있어서 전공 서적을 가지러 집에 좀 같이 가주라. 그래서 그 친구를 같이 데리고 갔거든요. 그런데 계단 중간에 서 있지 않고 이번엔 또 복층 위로 올라가 있더라고요. 혹시 내가 엎어져 올라가 있는 건가 싶었는데 서 있다가 앉아있던 여자 귀신이 갑자기 그 사람 엎드려 있는 거 있죠? 엎드려서 누워 있었는데 복층 위로 올라가면 우리도 사람 올라갈 수 있게끔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네. 거기로 눈을 쑥 빼놓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귀신 눈을 처음 봤어요. 눈이 검은색인데 동공이 뚫려 있는 것처럼 동그란데 검은색 눈동자였어요. 예. 흰색은 보이지도 않고요. 흰자가 없는 거죠. 그 상태로 피가 이렇게 흠뻑 젖어 있어요. 와, 쟤 진짜 무섭게 생겼다. 난 다신 여기 못 온다. 생각했었는데 제가 전공이 좀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 전공이에요. 예. 그래서 아이디어를 내다 보면 아이디어가 안 나와서 좀 움찔도 하고 이랬거든요. 너무 취한 상태에서 제가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기소 본능 때문에. 집으로 들어가서 1층에서 자고 있었는데 또 귀신이 빤히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예. 이젠 눈이 아니라 그 구멍에 얼굴 전체를 딱 끼고 저는 술 기운이니까
아유, 볼 테면 봐라, 씨, 이러고 또 잤어요. 한참 자고 있는데, 밖에서 톡톡톡톡톡 소리가 나는 거예요. 누가 문을 열려고 하는 소리. 소방관님이셨어요. 막 문을 두드리면서, 짜가맘님, 문 여세요. 막 난리가 났어요. 뭐야. 뭐지? 저는 소방관에 신고한 적도 없고, 신고할 이유도 없고, 그런데 소방관이 여성분이 계셨나봐요. 저 상담팀입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안 된다고 저한테 하는 거예요. 예. 나쁜 생각하지 말라고 저보고. 저는 나쁜 생각이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예요.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아, 이것도 귀신이 내는 소리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전화가 계속 울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빠였어요. 받아보니까 짱아마마 나쁜 생각하지 마. 뭔 소리야? 이랬는데 문을 닫고 들어오셨어요. 소방관님께서. 현실이다. 예. 네, 현실이었어요. 따고 들어오셔서 짱아맘님 나쁜 생각은 하시면 안 돼요. 저는 너무 어리둥절하죠. 그런데 그 복층에 있던 귀신이 제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분명히 저 위에 쳐다만 보고 있었는데 제 옆에 앉아서 아씨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와, 대박이다. 예. 이건 뭐지? 했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정말 헐레벌떡 제가 있는 지역까지 오셨어요. 오셔서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뭐냐면 부모님은 딱히 점 이런 걸 별로 안 믿으세요. 믿진 않으시고 또 굿도 별로 안 믿으시고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워낙 헛것 귀신 이런 걸 많이 보니까 조금씩 믿기 시작하셨나 봐요. 아, 내 딸도 보니까 오늘 누군가가 또 있겠구나. 그래서 조금씩 믿기 시작하셨는데 어느 한 친구 부부가 자기 아들을 위해서 점을 보려고 점집에 가셨나 봐요. 근데 같이 가자고 계속 쪼르셔서 아, 가기 싫은데 나는 좀 기분 나쁜데 찝찝한데 이러면서도 괜히 가도 후회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가서 제가 첫째인데 첫째는 어떤가요? 그러면서 제 생일하고 이렇게 주셨는데 갑자기 그 무당 분께서 얘 나쁜 생각하고 있다. 당장 가. 이렇게 하셨대요. 예. 얘 어딨어? 난리가 나셨대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게 통화하고 했는데 무슨 나쁜 생각이냐. 얘 그럴 리가 없다. 얘는 그러지도 않을 아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분은 네 딸이 하려는 게 아니라 네 딸 옆에 있는 그년이 문제야. 이렇게 하셨대요. 예. 그래서 부모님 너무 당황했는데 제가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으니까 믿지 않으시는데도 불구하고 괜히 너무 역경을 내시니까 무당분이 혹시나 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설마 에이 이제 제가 한두 시간째 전화를 안 받으니까 그때 거의 낮에서 오후 넘어가는 시간이었거든요. 너무 급하셨나 봐요, 마음이. 혹시나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제 지역에 있는 소방 거기에 연락을 해서 제 딸이 나쁜 생각을 하고 있다. 제발 문 좀 따달라 이렇게 하셨나 봐요. 그래서 다행히 문 따고 들어오셨을 때 저는 그 귀신의 나쁜 소리를 들은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 아파트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다른 호도로도 이사를 할 수는 있었는데 그 소방관이 문 뜯은 거 있잖아요. 예. 그거는 저희 아빠가 수리비를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집 빌려주신 분한테. 그런데 그분이 됐다고 거절하셨대요. 왜냐면 몇 년 새에 이런 일이 너무 많았대요. 예. 이유는 모르겠는데 자꾸 여기서 나쁜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았다고. 아니면 시도하려다가 친구한테 붙잡혔다거나 이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았대요. 예. 그런데 그분이 하시기로는 자기는 여기서 한 5년, 6년 넘게 이 집을 맡아왔는데 자기 집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아이는 없었대요. 그런데 자기가 온 이후로부터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제 과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문수리 내가 하겠다. 그냥 가시라 이렇게 하셨나 봐요. 예. 저는 그때부터 최대한 자취방을 또 다른 데 구할 때도 나쁜 귀신이 없는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힘드실까. 근데 뭐 와. 피해를 주지 않는 귀신이라면 저는 상관없죠. 근데 혹시 이것도 공감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나만 귀신을 보고 나만 힘들면 되는데 네. 어떻게 보면 자꾸 주변 사람들을 보게 만들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네. 자꾸 떠나간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전 이미 몇 명을 잃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걸 겪다 보면 네. 정말 또 화도 나실 거고 정말 억울하기도 하실 거고 그렇잖아요. 그렇기도 하죠. 한편으로 이해가 되면서 그쵸.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귀신을 자기 친구가 본다고 생각을 하면 저도 조금 싫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집을 구하는 거는 그냥 귀신이 있다 없다 그것만 보시는 거예요? 뭐 다른 팁 이런 것도 있나요? 팁이요? 팁. 우리는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네. 요런 집이 귀신이 항상 있더라 좀 이런 느낌? 느낌이요. 되게 신기한 집도 있는데요. 예? 오피스텔이 정말 옛날 건물이었는데 복도에 있는 귀신이 정말 많더라고요. 정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숨이 턱하고 막힌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집 안에 들어가면 정말 아예 없더라고요. 예? 다른 분들이 빛이 많이 들어오는 곳에 살아라고 하잖아요. 그래야 뭐 빨래가 잘 마른다 뭐 이렇게 하시는데 정말 빛이 들어오는 곳은 귀신이 별로 없어요. 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집을 구하신다고 하면 정말 빛이 많이 들어오는 곳으로 추천하고 싶어요. 남동 쪽 뭐 이런 거. 네네.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들 지을 때도 다 그쪽을 보고 짓는구나. 그 귀신 어. 잘 모르겠는데요. 네, 추천하고 싶네요. 남양, 뭐 동양 이런 네. 쪽. 네, 뭐 그거 말고는 사실 일반 사람들이 알아내긴 쉽지 않겠죠. 그런 느낌을. 그렇죠. 야, 또 귀신을 보는 분들이 집을 구하는 방법인 건데 어떻게 보면 어쩔 수가 네. 없어요. 직접적으로 보이다 보니까. 저만 네.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아니요,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직접 보이신다면. 근데 이제 네. 귀신이 보이는 집이어도 특히나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귀신이 있는 집은 진짜 위험하네요. 네, 제가 한번 겪고 나니까 정말 위험한 것 같아요. 계속 연쇄적으로 일어나네요. 그런 일들이. 네네, 그 집은 유난히 심했던 것 같아요. 아이고, 오늘 또 짱아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정말 어디 가서 또 못하는 이야기일 텐데 이렇게 용기 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감사합니다. 좋은 일들, 좋은 것만 보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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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는 확실하게 맞는 것 같은 건 극단적인 선택을 한번 했던 집은 계속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원한이고 거기서 돌아가신 분들도 거기서 죽고 싶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내가 죽었으니까 나만 이렇게 될 수 없다 생각해서 그 집에 들어오는 좀 심신이 약한 그런 분들에게 좀 더 영향을 줘서 자신과 똑같이 만들어버리는 그런 귀신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조심하시고 어떤 집에 갔는데 유일하게 그 집에서만 우울감을 많이 느꼈고 뭔가 이상하다. 자꾸 나쁜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 그러면 그 집에 뭔가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항상 집 구하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